여러분 3교시에서는 아까 이어서 그 액세스의 그 사용법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이 좀 어려웠죠. 용어가 처음 듣는 거여서.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관계형이라고 하는 거는 있죠. 관계 말 그대로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아까 사용자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조회, 갱신, 삽입, 삭제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익숙해야 되는데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설명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그 여러분 3학년 가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강경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우리가 그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요거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이런 용어들을 좀 보면 이제 우리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요 물리적 그 지금 벌써 물리적 단계에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요 테이블이 바로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 여러분들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는 엔터티라 그러는데 객체라고 안 하고 또 개체라고 얘기하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객체, 엔터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엔터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울 때 객체라는 거 있죠. 그 이제 살아있는 뭐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거, 뭐 사람도 객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존재하는 실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그 형체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객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엔터티, 오브젝트. 여기서는 이제 엔터티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체 관계 모델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체고요. 뭐 학생이라는 개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필요한 게 이제 이 사람의 학번, 이름, 학과 이런 게 속성이 되겠고 얘를 필드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는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서 해당되는 필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보면 요 데이터 형식도 상당히 많죠. 우리가 그 엑셀에서 배웠던 데이터 형식하고 똑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회 마법사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형식들이 있고 또 뭐 여기 보면 뭐 일반하고 조회 기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설정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하나의 요 그쵸? 속성들의 집합.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은 처음에 수학자가 개념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수학적 용어를 이제 많이 써요. 요게 이제 뭐 도메인도 그렇고 집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관계에서 1대1 여기 있죠. 객체들 간의 1대1 관계냐, 1대 n, 1대 다수, 다수와 다수냐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현할 때도 집합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얘기하는 거고 튜플은 이제 요거 아까 레코드라고 하는 거랑 레코드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튜플 하나하나의 행 몇 개의 튜플로 돼 있어요? 3개죠 요거는. 세 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행이고 요건 열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필드, 속성, 필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속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도메인은 예를 들면 학과 우리 대학에 갖고 있는 학과의 집합 이걸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도메인.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요게 뭐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추가를 했다. 말을 예를 들어서 디자인 보기에서 추가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학생의 성별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해놓고 저장을 할 때 반드시 그 성별에는 남성 아니면 여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남성, 유관순 여성, 그렇죠? 여성, 이순신 남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의 남성하고 여성 요게 도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필드나 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집합
데이터의 집합을 저희들이 그 뭐라 그러냐면 도메인. 도메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영역이라는 거죠. 영역. 도메인. 그 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성별의 남성, 여성이 아니라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찾기도 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나 그거를 확인할 때 요 저기 도메인의 값을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도메인을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그 자바에서 보면 클래스하고 객체를 클래스로 정의하고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죠. 그거랑 똑같아요. 개념이.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세 개의 튜플의 인스턴스가 정의가 돼 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스턴스가 뭐 레코드의 개수랑 비슷하긴 한데 그거를 또 우리가 차수라고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는 3개. 아니 차수가 자주 혼동스러운데 튜플의 개수 요게 이제 하나 둘 세 개 기수 카디넬리티라고 그러고 행의 개수가 카디넬리티 요거의 개수 4개가 디그리 속성의 개수 요거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좀 혼동스럽긴 한데 디그리와 카디넬리티를 알아줘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로의 개수가 차수, 디그리. 요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디그리, 행의 개수가 카디넬러티. 곱하기 하게 되면 3, 4, 12, 12개의 셀이 있는 거죠. 요걸 알아내기에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알아두는 거는 개념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요즘은 데이터 저장 공간이 여유롭긴 하지만 예전에 데이터 메모리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경우 메모리 사용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차수, 기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결국 셀의 개수가 되고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데이터의 형식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야. 숫자는 인티저는 2바이트, 롱인 경우는 4바이트 이런 거 있죠. 숏. 롱은 이제 8바이트. 그래서 이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최대 바이트를 이제 알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최대 필요한 바이트의 수나 비트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를 고민하는데 요 차수와 기수라는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행의 개수, 튜플은 레코드랑 똑같더라 그랬죠?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차수는 디그리, 속성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 테이블의 특징을 좀 보면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테이블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테이블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입력을 이렇게 했죠. 하지만 홍길동, 유관순, 이순신 요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홍길동이 요게 두 번째 올라가 있다 그래도 조회하는 데는 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죠. 홍길동의 학과가 뭐예요? 하면 수학이라고 나오지. 홍길동의 학과가 소프트웨어 학과라고 나오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 순서는 의미가 없다. 물론 요 열에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따라다니기 때문에. 얘가 이름이 먼저 나오냐, 학벌인. 근데 요 기본 키는 중요합니다. 기본 키는 얘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나중에 랭귀지 SQL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튜플은 새로운 학생이 여기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강생이 새로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요 튜플은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수강 전과 수강 후에 따라서 수강 정정기간, 정정기간 전과 정정기간 이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속성의 그 유일한 식별을 위해서 속성의 이름은 유일하지만 값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학과도 당연히 뭐 똑같은 사람, 성별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요 학번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투표를 식별하기 위해서 요 같은 경우는 학번을 이용하겠죠. 학번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다 우리가 기본 키, 이거 키라는 게 열쇠예요, 열쇠. 어떠한 그 레코드의 행에 요 집합을 찾아내기 하는데 열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다가 어떠한 원하는 그 데이터의 그 필드의 집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성들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모든 테이블에 보통은 기본키가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개가 하나의 기본키를 만들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요 기본키라는 개념은 튜플이나 레코드의 값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들 중에 하나다. 그걸 이제 기본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본키는 이제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기본키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다 후보키라고 그래요. 후보. 기본키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선택된 게 기본키고, 외래키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우리가 외래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테이블 간의 관계 있죠? 관계?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때, 지도교수가 여기서 만약에, 요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요게 이제 만약에 지도교수죠? 지도교수인데, 데이터 형식을 뭐 텍스트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지도교수가 번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교수님들도 다 교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번이지만 뭐 교번이 1번인 사람이 지도교수고 교번이 뭐 3인 사람, 이 사람은 또 1번 똑같은 지도교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지도교수의 번호 같은 게 외래키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교수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교수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쵸? 이름. 그래서 만약에 3번 지도교수 이름이 만약에 뭐 윤봉길이다. 그러면 유관순의 지도교수 이름은 3번이니까 3번 찾아가서 윤봉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테이블만 보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름을. 지도교수의 이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관계를 맺어요. 교수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교수의 교번이 이제 기본키가 되겠죠.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윤봉길. 하게 되면 유관순의 지도교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3번 해서 윤봉길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요 지도교수가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외래키라고 그래요. 외래키. 참조키. 얘를 가지고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거 학번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또는 학번이 이제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개체 무결성이고, 요 지도교수가 3번을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참조 무결성. 참조하는데 결함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무결성의 두 가지 대표적인 거고, 물론 뭐 도메인 무결성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보통 지도교수 3번 윤봉길라는 교수님께서 만약에 어디 뭐 퇴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고치지 않으면 또는 유관순의 지도교수를 바꿔놓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에 조회된 값을 내겠죠. 그쵸? 그래서 그 데이터 무결성을 일으키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결함이 없는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이블에 그 튜플 값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튜플 값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기본 키고, 이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후보 키라고 그러고,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되는 게 외래 키라고 그러는 거고, 결함으로써 둘 다 너리 값이 있으면 안 되고 비어 있거나 그럼 동일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뭐 가면 동일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지도교수라는 교번, 교번이랑 연결이 돼 있죠, 얘가. 그죠? 교번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 무결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 3을 갔는데 얘가 찾아갔는데 없거나 널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참조 무결성. 그죠? 두 가지가 무결성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대체키라고 하는 게 기본키, 이건 기본키고 이거 대체키. 대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뭐 집합, 뭐 이런 거 슈퍼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키를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가지고 하나의 기본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슈퍼키, 그렇죠? 여러 개의 필드를 가지고 하나의 기본키를 만드는 방법. 그때 해당되는 필드를 우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슈퍼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었죠.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그래서 요 개체 무결성이라고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이에요. 학번이 없거나 똑같은 학번이 있으면 안 된다. 참조 무결성은 이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교수님이 은퇴하시는데 요것만 지우고 얘는 안 바꿨다. 3번이 없어요. 그쵸? 그런 경우. 아니면 얘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요 3번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결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없는 성질 중에 개체가 결함이 없어야 되고 참조에 결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외래 키 값은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관순이 뭐 우리 학교 교수님은 9명밖에 없는데 10번 10번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얘가 참조 무결성을 위배를 했다. 두 번째 팁풀이 지도교수의 요 외래키 값이 갔더니 10번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학교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참조 무결성을 위반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참조 무결성에 해당돼요.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면 뭐 여러분들이 각각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까지 우리 학과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성을 해봐. 그렇죠? 학생, 교수, 뭐 조교, 뭐 이런 거 개체 좀 만들고 관계를 좀 설정하고 이래서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이 좀 달라요. 만든 테이블이나 형태가.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마다 요 필드가 뭐냐 에 따라서 또 테이블 어떻게 만들고 몇 개 만들고 어떤 식으로 또 테이블 간에 또 참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뭐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조사, 뭐 인터뷰하고 설문조사 하고 어떠한 시스템을 원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원하는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개체 잡아내고 있다가 보면 속성 잡아내야 되고
그 관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마다 만든 테이블이 다 달라요. 근데 요구하는 기능은 이제 A와 B의 학생 테이블이 다 다른데 A와 B의 그 사용자 요구사항 기능은 다 만족을 해요. 그런 경우에 이 테이블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 보기 좋게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떤 학생은 테이블 10개 가지고 만든 거를 어떤 학생은 테이블 3개 가지고 깔끔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정규화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때 씁니다. 정규화라고 하는 거,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요거는 1정규화부터 5정규까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요 정규화라고 하는 건 중복되는 값 일치한 규칙에 의해서 보다 단순하게 여러 개의 테이블로 만든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럼 몇 개냐? 요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시스템이 복잡하면 할수록 물론 많아지겠지만 테이블의 수가 가능한 한 단순하게. 속성은 우리가 필드라고 그랬고요.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란 말이고, 그래서 무결성을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1정규화에서부터 5정규화까지 단계가 높아질수록 만족시가 되게 늘어나서 높은 수준으로 간주가 되긴 하지만 보통은 뭐 한 3정규화, 4정규화 뭐 요거를 만족하면서 테이블을 만들고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뭐 그렇게 좀 이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부터 시작을 또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바로 코딩하고 왜 SQL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액세스 바로 켜고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체를 만들고, 어떻게 속성을 잡아내고, 어떻게 외래키를 설정하면서 관계를 잡고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 고민 중에 우리가 그래픽적 요소를 좀 많이 좀 이제 보는데, 그게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코드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인데요. 그게 기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각형, 개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마름모는 관계, 사각형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각형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속성, 필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밑줄 그으면 기본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의 이제 속성, 복합 속성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관계예요. 얘와 얘의 관계는 뭐 1대 n이다, 뭐 1대 m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한 명이 지도교수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도교수가 한 명이 n명의 학생을 지도하니까 n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교수 한 명이 n명. n명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여서 교수 한 명이 학생 여러 명을 지도하는 경우, 우리 학교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 한 명이 지도교사가 여러 명 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1대 n. 또는 뭐 n명의 학생이 n명의 지도교수 막 섞여 있는 경우는 n대 m.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우리 학교는 지도교수 한 명이 n명의 학생을 하기 때문에 n대 1의 관계가 있는 거죠. 학생과 교수라는 엔터티, 객체 사이의 관계가.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교수, 학생, n대 1. 뭐 n이라고 적어도 되고 보통 m도 적어도 되고 뭐 n이나 m. 개수를 얘기, 자연수의 개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여기 보면 여기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홈에 있나요? 우리가 새로 만들기 데이터베이스 도구 요 관계 있죠, 관계. 지금 요 개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관계를 만들 수도 없지만 이제 개체가 이제 여러 개, 이거는 이제 학생, 그다음에 교수 이렇게 해서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 데이터 조회할 때 유관순의 지도교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2교시, 3교시 배웠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실습하면서 또 용어가 나오면 하는데 아마도 개념적인 거는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정규화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그 다음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요 정규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 우리가 수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함수, 그다음에 부분함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종속이냐 아니면 종속이 아니냐 뭐 이런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거의 커말에서는 뭐 이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단순하게 테이블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